안녕하세요. 저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굉장히 중요한 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제가 이 자리를 섰는데요. 오늘은 이창환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이창환 대표입니다. 오늘 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께서는 한국에서 이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으신 분이시죠.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골드만삭스, KKR 같은 그 사모펀드에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담당을 하시다가 현재는 온라인 파트너스 대표님으로 계시는데요. IB에서 이제 사모펀드 업무 하신 네네. 거 맞습니다. 예. 기업을 샀다 팔았다 직접 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 행동주의 펀드를 근데 왜 하신 거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샀다 팔았다 하는 시장은 되게 효율적인 시장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모펀드 M&A 시장은 굉장히 성숙해서 거의 미국 수준의 좋은 물건을 제값을 주고 사야 되는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는 제값보다 이런 시장이 돼서 좋은 투자하기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장 주식을 보니까 좋은 기업이 너무 싼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죠. 지금 이야기하는. 근데 이거를 싸게 사서 고쳐서 쓰자. 고쳐서 제값을 받게 만들면 되지 않냐. 하는 일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게 됐습니다. 많이들 아시기로는 이 SM 엔터테인먼트 주주행동주의 그 사건으로 많이 좀 저희에게 친숙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개별 종목보다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죠. 증시에서. 지금 이것 관련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후퇴한 정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자체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세수 효과를 한번 이 수치로 계산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으실지 정책적 제언도 함께 하시면서 지금 백방으로 뛰고 계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리서치 센터 대표님들을 모셔놓고 그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종의 저는 정책 IR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개별 기업 이슈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대표님께서 그래서 최근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것도 이 증시에 미친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제 그 부분이 저희 핵심 투자 전략이고 아이디어거든요. 우리나라 상장 주식이 이제 전 세계 다른 이제 나라에 있는 상장 주식보다 그 가치 대비 훨씬 싸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해소하는 그런 게 이제 저희 주주 행동주의 전략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은 저희가 이제 몸으로 겪어본 바로는 가장 크게는 이제 기업 지배구조, 기업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그 상장 주식 대부분의 이제 그 소위 그 오너라고 부르는 지배주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이사회가 원래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법이나 제도나 문화가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는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크고 덧붙여서 근데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문제가 이제 배당을 너무 안 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 지배구조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긴 하지만 이 배당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좀 늘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핵심적인 문제가 세금이 좀 너무 비싼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너무나 이런다고 해서 세수를 더 많이 거둘 수도 있지도 않은 세율만 높지 세수는 사실 별로 안 걷어지는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답답하죠. 그래서 이번에 마침 그 정부에서 이렇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한다고 하니 기대를 하고 저희가 기다렸는데 나온 안이 좀 실효성이 없을 거가 뻔해 보여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라도 총대를 메고 나와서 이 정부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도 좋고 증시에도 좋은 거를 제안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산원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면 현재는 그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죠. 종합소득 과세로 해서 최고세율이 45%인가요? 그런데 지금 나온 방안으로는 최고세율이 정부가 발표한 방안으로는 35%. 예. 지방소득세 감안하면 예. 37.5%. 38.5%. 38.5%인 상황인 거죠. 예. 그러면은 뭐 분리과세 자체로는 그래도 조금 도움은 되는 종합소득 누진과세에 비해서 그래도 예. 조금은 도움은 되는 것 아닌가요?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그러니까 같나요? 이 부분을 어떤 저는 좀 명확하게 어제 그 제가 3프로 TV에 기재부 1차관께서 나오셔서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종합소득 최고세율은 45%. 거기에 이제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49.5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분리과세는 35% 혹은 이제 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나왔기 때문에 10% 정도 이상 세율을 깎아주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관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왜냐하면 네. 이게 세율이 49.5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세율이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고 명목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명목세율은 49.5지만 이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 성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이 돈을 번 거에서 법인세를 내고 남는 거를 그러니까 세금 낸 남은 돈을 그렇죠. 배당하는 건데 네. 거기 또 세금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중과세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그 배당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로스업이라고 불러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그 구간마다 다르지만 최고 실효세율은 42.85%입니다. 최고 실효세율이 42.85%. 맞습니다. 예, 49.5에서 세액공제 효과를 빼면 42.85%인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38.5로 낮춰준다고 하는 거니까 낮춰주면은 차이가 거의 없죠. 거의 없네요.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대주주는 사실 무조건 최대. 네, 최대 무조건 최대기 맞죠. 때문에 뭐 그 밑에 어떤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신경이 없고 없는 거죠. 최고세율만 보면 되는데 네네. 그리고 대주주가 배당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사실은 최고세율이 이번에 제일 중요한 맞습니다. 최고세율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예. 38.5, 4.3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기도 하고 네네. 조세 중립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네. 예, 그 양도소득이 세율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주주는 사실은 회사가 돈을 벌면은 이거를 배당을 해서 받아도 되고 네네. 아니면 나중에 회사에 돈을 쌓아놨다가 매각을 하면서 그때 현금 가치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양도소득세율이 27.5예요. 네. 예. 그러면은 굳이 38.5로 세금 내느니 현금 갖고 있다가 나중에 매각하면서 27.5를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거보다 더 나은 방법은 급여로 받거나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적 편취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거는 저희가 제외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에 상법 개정 1, 2차가 되면서 이제 대주주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제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나 터널링이나 이렇게 빼먹는 거에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리는 방향으로 간다고 봤을 때 그래도 양도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예, 38.5면은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38.5%와 지금 최고 누진 종합과세 적용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양도를 한다는 것은 엑시트를 하는 거니까 중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없는 것보다야 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배당 성향을 크게 높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8.5를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정부안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네, 맞아요. 복잡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맞춰야지 이제 35.5를 해준다는 적용을 거거든요. 받는 거죠. 뭐 또 5% 이상 배당금을 3년 동안 계속 증액을 해야 된다는 네, 혹은 이제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액되거나 대신에 배당 성향은 25% 이상이거나. 네, 둘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우수상 노력상이라고 부르는데 40% 이상이거나 아니면 25% 이상인데 5% 이상 평균보다 3년 평균보다 5% 이상 증가 이 우수상 이게 있는데 이걸 해야지 이제 주는 건데 그 정부의 정책 목표는 세금 깎아주는 게 정책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해서 이걸 받아라. 배당을 늘리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배당을 늘리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배당을 늘리면은 지배주주들은 손해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자기 지분이 되게 낮은데 회사에 돈 있으면 내가 급여로도 뺄 수 있고 나중에 놔뒀다가 양도로 해도 되는데 이거를 굳이 배당을 늘리려면 좀 의미 있는 이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4.35% 꼴랑 그거 받으려고 배당을 늘리면은 사실 그만큼이 손해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손해 훨씬 큰 거죠. 네. 배당을 늘렸을 때 오히려 손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세율보다는
그러면은 더 나은 방안은 뭐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부안의 문제 저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네. 그 다음에 대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정부안은 조세 특례법 네. 조특법으로 3년 한시적으로 제한한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러면은 3년 한시로 세금을 빵으로 깎아준다 그래도 별로 효과 없을 수도 있습니다. 3년 한시로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걸로 한다고 해도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 네, 배당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를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다. 어떻게? 왜냐하면 네. 이게 이 기업의 생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업의 생리와 자본시장의 생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번 늘리면은 줄일 수 없.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다. 예, 주주들의 반발도 크고 그 다음에 이게 줄이게 되면 그 회사에 뭔가 굉장히 나쁜 일이 발생했다. 라는 시그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해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들 몇 개 있었고 그래서 이게 기업의 경영자들이 배당을 늘릴 때는 네. 길게 보고 이 정도면 충분히 지속 가능하겠다 하는 걸로 올리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런데 이게 3년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기업을 3년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한번 높여놓으면 네, 높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후퇴가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3년 뒤에 세금 다시 돌아가면 그때는 이제 세금 많이 그 배당을 늘려놓고 세금도 많이 내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연장해 줄 수도 있겠지만 네네.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네. 네, 언제까지 제발 연장해 주세요. 그 연장해 주지 않을지 모르고. 그렇죠. 또 정권이 뭐 어떻게 바뀌면 될지 저희는 모르고. 또 워낙 정책이 자주 바뀌니까. 네.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3년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 파이낸스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주식의 가치는 앞으로의 미래 현금 흐름 30년, 50년, 100년을 보고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게 이게 주식의 가치인데 그 중에 3년이 잠깐 바뀐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면 이거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3년보다는 짧게 가져가시긴 하지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네. 그렇다는 말씀. 네, 그리고 심지어 개인 거죠? 투자자들도 뭐 좀 짧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짧게 가져가는 그 주식의 가치 자체가 어쨌든 영구적인 현금 흐름의 현가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뭘 하더라도 네. 뭐 내용이 뭐가 되든 결론적으로 조특법 3년이면 아무런 효과 없고 세금만 깎아주는 결과가 나올 거다. 아, 그러면 조특법 말고 다른 좀 일시적인 방법이 아닌 네, 좀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소득세법을 네. 개정을 해야 소득세법을 된다. 개정해야 되는 거고 실제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들은 네.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정부안만 네. 조특법이에요. 정부안만 네. 조특법이다. 세금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세금만 줄어들고 별다른 효과가 없을 맞습니다. 것이다라고 예.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주장은 사실 대주주들이 행동 유인을 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을 낮추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최고세율을 낮췄을 때 근데 진짜 정부 걱정대로 오히려 세금이 정말 너무 세금만 깎아주고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더 깎아질 수도 맞습니다. 있다. 예. 세금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세수 우려가 지금 굉장히 높으니까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 대표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네. 오히려 깎아주면 네. 세금이 더 거친다라는 주장을 맞습니다.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게 핵심인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제 이런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개인 말고도 다르게 배당에 대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이제 주주 구성을 보면 외국인이 일단 30몇 프로 가지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법인들도 꽤 많이 가지고 있고 법인. 네. 그다음에 이렇게 종합소득의 대상이 되는 개인들 말고 기관 투자자나 그나 일반 개인도 주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번에 세법 바꾸는 거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세율은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세율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저는 일반 대중이나 아니면 국회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예요. 네. 예, 이거를 이제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코스피 200 기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네. 네,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일단은 정부안대로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총세수가 얼마가 되냐면 저희가 해본 거는 이제 우리나라 상장 기업 상위 200개 기업 중에 적자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167개 기업에 대해서 주주 명부를 다 보고 그러니까 공개된 주주 이제 목록과 주주 정보를 가지고 각 주체마다 해당하는 세율이 있거든요. 아, 네. 예, 그거를 적용을 해서 배당금이 다 있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를 다 계산한 거예요. 이재용 얼마, 뭐 이건희 얼마, 뭐 정의선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뭐 외국인은 얼마, 그다음에 법인은 얼마, 나머지 기타 주주 얼마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해서 합쳐 보면은 정부의
배당 관련 총 세수는 네. 2024년 기준으로 요 167개 기업에 대해서는 5.65조 원이에요. 5.65조 원이면 5조 5조 6,500억. 네, 5조 6,500억 원인데 이 중에 개인 개인 투자자들 예, 개인 그러니까 이 종합과세 대상이 대주주 되는 포함 예, 개인 네네. 대주주 포함 대주주가 네. 대부분이죠. 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들은 네. 1.09조 원을 내요. 네. 그러면은 퍼센트로 치면은 한 20% 정도. 20% 정도밖에 안 된다. 예, 20% 그러니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의사결정을 한 대주주를 포함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네. 20%밖에 되지 않고 그 맞습니다. 외가 80%. 그 외가 80%인데 이 80%에 대해서는 세율이 변하지 않잖아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되거든요. 네네. 아까 이 5.65 80% 중에서요. 예. 네. 40% 포인트 정도 되는데 네. 이분들의 세는 평균 세율이 15%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이 없으면 22%, 조세조약이 있으면 10에서 15% 정도를 제한 세율이라는 걸로 해서 내는데 뭐 이게 정확하게 외국인이 각각 어느 국가 투자자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정보를.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뭐 회계법인들이 있는데 좀 물어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가정하면은 뭐 얼추 맞을 거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15%를 가정을 하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외국인은 생각보다 적게 내네요. 예, 외국인은 생각보다 적게 내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런 개인 대주주들 말고는 네. 15.4%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 분리과세가 15.4입니다. 네. 예,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원천징수로 떼가는 게 15.4%. 예, 외국인도 15%를 떼서 원천징수하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15.4%를 원천징수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법인들은 우리나라 특이하게 이제 법인들끼리 서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쵸. 네. 중복 상장 구조이기 때문에 이 법인들은 법인세를 내요. 배당에 대해서. 네네. 물론 배당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는군요. 냅니다. 예, 다만 지주회사이거나 네. 혹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되게 높으면 네네. 입금 불산임이라 그래서 네네.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 빼줘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법인들이 내는 비중이 한 10% 정도 돼요. 그럼 아까 전체 100에서 개인 대주주가 20, 외국인이 40, 그 다음에 법인이 10 하면 네. 벌써 70이죠. 네. 나머지 30은 이제 기타 주주라 그래서 뭐 기관이나 아니면 일반 하여튼 내국인 주주들인데 원천징수 되는 사람들인 거죠. 15.4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세율을 감소시킨다고 해도 42.85%에서 38.5%로 감소시킨다고 해도 그 20%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20%에 적용이 되면 정말 소액이네요. 그 크지 않은 거죠. 네. 플러스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배당 성향 40% 이상, 소위 우수상을 받거나 네. 아니면은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올리고 25% 이상을 하는 노력상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저희가 추정하면 24년 기준으로는 한 80 몇 개 정도 되거든요. 네. 예, 약간 167개 중에 절반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정부안의 세수 감소 효과는 배당 성향이 그대로라고 치면 한 700억 정도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정부가 크게 손해보지 않는 이 방안을 택한 거 이유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만약에 27.5%까지 깎아준다. 네, 지금 이소영 의원께서 낸 네. 안이 27.5%죠. 예, 이소영 의원뿐만 아니라 사실 의원안들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예, 의원 발의들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고 작년에 그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정부에 이렇게 이거를 제안을 했을 때 건의한 것도 27.5예요. 27.5%. 네. 그리고 올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거는 양도소득세와의 조세 중립성 때문에 27.5 이하로 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보고서도 냈어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네. 네, 대부분 27.5인데 네. 그중에서 대표적인 의원안이 이소영 의원안이에요. 네, 이 안은 올해 4월에 발의가 됐는데 네네.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면서 관련해서는 우리 당 이소영 의원이 낸 좋은 안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도 한 그런 안이에요. 예, 그런 안인데 이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7.5로 깎아주는데 네. 소득세법 개정이고요. 네네. 중요한 소득세법 개정. 이거 안 되면은 뭐 이제 자꾸 최고 세율만 다들 논의하지만 아무 소용 없다. 예, 27.5로 하고 만약에 조특법을 한다. 그러면 그냥 소용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망했다 그렇게 보시면 망했다. 됩니다. 예, 예.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네. 이제 그런데 최고세율을 또 낮췄을 경우 네, 또 따져보면 그런데 세수를 네, 여기서 이제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소영 안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해당되는 기업이 아까 전에
200개 코스피 200에서 적자 기업들 33개 빼고 167개 기업 중에서 54개 기업만 이소영 의원안에 따른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수가 별로 안 줄어들어요. 얼마나 줄어드냐? 정부안에서 700억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비 이소영 의원안에서는 1,400억이 줄어듭니다. 아, 네. 더 줄어들긴 해요. 더 줄어들긴 하군요. 네, 더 줄어들긴 한데 그게 지금 700억, 1,400억 요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다 뭐예요? 배당 성향을 하나도 안 늘린다는 전제하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정부안대로 하면 별로 거의 안 늘릴 것 같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너무 세율 인하폭이 너무 작고 특히 한시법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냥 700억 깎아주고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소영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배당 그 성향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왜 늘어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소득세법이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 느끼고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정책에 대한 확실성이 높아지고. 예, 이거 한번 깎아준 다음에 다시 위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성이 높아지고. 두 번째는 배당 성향 35% 요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배당 성향이 저희가 분석한 167개 기업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는 게 배당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의 몇 퍼센트를 이제 배당을 하냐인데 22.1%예요. 아, 네. 167개 기업에 대해서. 예. 받으려면 35%로 높이려는 기업들이 있을까 싶긴 한데.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기업이 배당 성향 25, 30, 31, 32 요 정도 내고 있는 기업이 많아요. 그 근처에 가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고. 그럼 이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이미 30%를 내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계산하면 딱 나오는데 내가 지금 이미 개인 대주주가 있는데 42.85%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당을 5%만 더하면 배당 성향을 5%만 높이면 세율이 27.5로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죠. 네. 10% 넘게 14.35% 떨어지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14.35%.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도 회사에 현금을 쌓아놓고 나중에 팔고 그런 복잡한 절차보다는 배당을 해서 인마이 포켓하는 게 그게 나을 수 있고 이제는 뭐 무차별하고요. 이제 그 세율의 차이는 없어진 거고 또 특별히 이미 30을 배당을 안 하면 모를까 배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42.85%를 낼래 아니면 5%만 더 늘려서 27.5 낼래 하면은 당연히 후자를 하죠. 예. 그러면 오히려 세수 증대 효과가 그렇죠. 있을 수도 그러면은 있겠네요. 이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 30%에 대해서 42.85% 낼 때보다 배당 성향 35%일 때 27.5로 내는 세액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은 감세가 됩니다. 실제 감세가 돼요. 네, 그렇죠. 예, 실제 감세가 되는데 그런데 그 35%로 늘리는 과정에서 나머지 80% 주주들은 세율이 똑같단 말이에요. 네. 그럼 곱하기의 모수가 되는 배당 총액이 늘어나면 그렇죠. 비례적으로 세금이 늘어나겠죠. 네. 정부 세수가. 이걸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나오나요? 배당 성향을 평균적으로 0.6%포인트 0.6%포인트 인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여기 아니라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는. 0.6%포인트만 늘려도 22.1에서 22.7%포인트만 돼도 세수가 늘어납니다. 지금보다. 그 BP 포인트를 0.6%포인트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만 믿을 수 있다면 이걸 통해서 배당 성향이 0.6%포인트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만 믿을 수 있다면 그게 정책 목표잖아요. 배당 성향을 높이라는 거. 그러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 달성 그다음에 세수도 늘어나는. 네, 그래서 늘어나니까 세수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 저는 사회적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국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자꾸 지금 논의가 헛도는 게 이걸 하면 세수가 많이 감소한다, 적게 감소한다 이러면서 감소하는 거를 전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만 배당 성향이 늘어나도 세수가 총세수가 늘어난다. 네. 그리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너무 그 징벌적인 높은 수준의 지금 세율이란 말이에요. 미국만 해도 15에서 20%로 분리과세하고 있고 배당 소득은 뭐 대만은 28%, 일본은 15%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배당 성향이 30%, 35%, 글로벌 평균 50%입니다. 네네. 네.
30% 35% 정도까지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배당을 안 하면 몰라도 35% 이상 하면 분리과세 준다 그러면 대부분 35% 이상 할 거고 35% 이상 하는 애들도 세율이 낮아지니까 양도세하고 똑같아지니까 더 높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35%까지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3조가 늘어나요. 세수가 오히려 3조면은 아까 대비하면은 거의 엄청 5.65조 원에서 이상 늘어나고요. 8.59조 원으로 거의 3조 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사실 정말 이제 배당도 늘어나서 증시도 늘어나고. 하락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세수도 거죠. 늘어나고 개인들도 부가 증대될 부가 수 증대되죠. 있고 물론 이제 조금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예. 부자 감세라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세 정의 그래도 어떻게 부자를 세금을 깎아주나 세율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당 소득세는 배당은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배당을 안 하면 어차피 안 내는 세금이고 네. 배당을 안 하고 이 사람들 뭘 할 수 있냐? 일단 급여로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무한대로 법카를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자기 다른 아들이 하는 다른 회사 만들어서 거기다가 일감 몰아줘서 돈 빼갈 수 있죠. 뭐 브랜드 로열티라든지 뭐 온갖 아직 이미 지금도 합법인 수많은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서 돈을 빼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제 배당을 안 하게 만들고 그렇게 돈을 막 자기네들이 100% 인마이 포켓 하도록 하는 게 정의냐. 아니면 배당은 그래도 이분들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배당은 자기네들이 지분 비례해서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배당을 하게 만드는 게 더 정의에 부합하는 거죠. 조금 더 투명하게 네.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창구를 열어주고 그렇죠. 자기 지분 비율만큼 가져와서 적당히 세금 내고 받을 수 있는 합법적 창구를 열어주고 편법적인 이런 뭐 과도한 급여나 네. 아니면은 뭐 법인카드나 아니면은 회사 재산의 사적 이용을 막는 방향으로 가야 네. 이게 증시도 상승하고 사실 정부의 세수도 늘어나고 예, 그 오로지 그 뭔가 왠지 그냥 부자 감세다라고 하는 그치만 이거 어차피 세금 못 걷는 세금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배당 안 늘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하면서 이것도 해야 이제 막힌 혈이 뚫리듯이 정부 세수도 늘어나고 네. 증시도 활성화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그것과 거의 상관없이 지금 네.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셔서 답답하셨던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네. 팩트가 없이. 왜냐하면 네. 저는 이게 기재부에서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한번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이 지금 그냥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적인 사실 중요한 건데 이거 좀 저는 공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국세청은 기재부는 더 자세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저희도 지금 공개 자료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산출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할 수는 있는데 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일부 이제 정확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죠. 외국인이 국적이 어딘지 모르고 그다음에 기타 주주, 그러니까 지분이 공시 안 된 개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도 가끔씩 종합과세 내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게 크지 않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좀 있다 하더라도 보통 3억 이하거든요. 배당 소득이. 왜냐면 3억을 받으려면 주식이 100 몇십억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개인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억 이하에서는 이제 정부안이나 이소영 의원안이나 세율이 똑같아요. 다 22%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분석해도 충분하지만 저는 기재부에서 이제 이걸 자료를 오히려 공개를 해서 정부안, 그다음 이소영 의원안에서 배당 성향이 유지됐을 때 이제 세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배당 성향이 늘어나면서 세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를 공개를 하면 너무나 국민들이 명확하게 보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이거는 정부도 이익, 그다음에 사실 증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건데, 예, 그거 없이 그냥 막 뭔가 정치적인 논쟁으로 가다 보니까 예, 좀 답답했었던 부분이 답답한 있습니다.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종합을 해보면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예. 소득법이 아닌 소득세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고 세율은 최고세율을 27.5 이하. 이하로 낮춰야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세수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이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 세수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자감세라는 어떤 이념적인 그런 프레임도 굉장히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책 방향이 정해졌다면 조금은
그 정책 방향에 맞는 시그널을 주는 것도 증시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아시다시피 이 사적 펀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책 제안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그 인력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이 데이터까지 산출해 낼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신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도 조금 더 열심히 기사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몰랐던 것들을 굉장히 저도 오늘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저도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쓰기는 했지만 이 조특법 3년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간과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오늘 강조를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